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 이렇게 길게 말 안 하면은 5글자로 바꿀 수 있죠.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저번 시간에 오늘은 이거에 이어서 이제 보충을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첫 번째, 염색체와 유전자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나왔었는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는 대부분 핵이 들어있고, 핵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유전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실의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네가 가끔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똘똘 뭉쳐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을 꽈가지고 팔찌 같은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것을 우리가 염색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염색체는 2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나, 2개가 연결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가닥을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염색체, 염색체라는 팔찌를 만들고 있는 실을 우리가 DNA라고 부릅니다. 이 유전 물질들을 우리가 DNA라고 부르고요. 그 실을 만들고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어쨌든 실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들, 그것들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DNA가 뭉쳐가지고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유전자가 모여가지고 DNA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USB가 염색체라면 유전자는 그 안에 저장된 파일이다 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어떤 당연히 생물들은 자기의 그런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세포가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염색체 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단 누구를 제외를 해야 되냐면 생식세포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생식세포 분열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건데, 생식세포는 미리 얘기를 하자면 염색체 수가 2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할 거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 우리의 주제는 인간의 몸이죠. 그래서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세포, 내 몸을 만들고 있는 세포들은 다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끝을 냈었는데, 체세포 분열은 1개가 2개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처음에 분열 전에 있던 것을 우리가 모세포라고 부르고, 2개로 나누어진 결과물을 우리는 딸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가 뭐였냐면 여기 있는 빈칸들을 다 채워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이 표를 완성해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안 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멈추고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고, 한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를 어제는 이제 헷갈리고 조금 너무 새로운 정보라서 좀 버벅거리면서 했겠지만, 시간이 남을 때 한번 다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선생님은 오늘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제일 마지막 단계인 딸세포 형성부터 그림을 그릴 건데, 자, 밑에 괄호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을 하면 총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했고, 모든 체세포들은 뭐가 같아야 된다 했냐면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염색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 수와 모양이 같다는 거는 DNA가 이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개의 딸세포를 일단 만들어줄 건데, 2개의 딸세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딸세포들은 세포 분열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핵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 핵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둘러싸인 핵이 보일 것이고, 이렇게 요 안에 이제 염색체가 있어야 되는데, 염색체는 세포 분열을 할 때 보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DNA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실의 모양으로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그려줄 건데, 긴 거, 짧은 거, 그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그릴게요. 긴 거, 짧은 거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옆에 것도 똑같겠죠.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딸세포 하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딸세포도 이제 하나의 어엿한 세포가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1단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얘가 시간이 지나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커지고 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딸세포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렇게 작은 모양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분열 전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했냐면 세포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분열을 한다,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하면 안에 있는 C를 어떻게 나누든지 4개를 다 가질 수가 없게 되겠죠. 여기가 4개를 가지게 되면 여긴 빵개밖에 못 주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있는 이 실들을, DNA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DNA가 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들을 2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 핵막 안에 들어있던 DNA가 처음에는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얘를 2배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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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이렇게 복제가 됐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핵막이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핵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던 핵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들이 쏟아지게 되고 그때 이 실들이 뭉쳐서 뭐가 된다 그랬냐면 염색체가 된다 그랬어요. 염색체를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자, 가느다란 구조물이라고 돼 있는데 가느다란 구조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실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과학에서는 한문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했잖아. 한자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에서는 한자에서는 실, 사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느다란 구조물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글자가 사로 끝나요. 얘는 방추사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전기를 그릴 때 이렇게 커진 세포 안에서 핵막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핵막 요 점선으로 그렸던 얘는 그리면 안 되고, 자, 염색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실들, DNA가 꼬여져서 만들어진 염색체를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꼬아져가지고 만들어진 DNA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얘만 그리면 안 되죠. 뭐가 보인다 했냐면 여기서 방추사도 보인다 그랬으니까 방추사를 숑숑숑숑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중기로 가면은 이제 뭐가 보이냐, 염색체가 선생님이 너네만 할 때도 이걸 배웠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배웠냐면 이 중자가 단기 중에 중간이라서 중자이기도 하지만 이거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배열된다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럼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선생님처럼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중기는 가운데에 배열이 된다. 그래서 가운데에 배열을 시키는 거는 이 염색체들을 약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실을 연결을 시켜서 가운데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추사들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누구를? 그 염색체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자, 또 밑에 괄호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각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게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딸기잼을 바른 빵이 있어. 식빵이 이렇게 있었어. 식빵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이렇게 딸기잼을 발랐어. 근데 양쪽 끝에 실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빵들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뭐야, 왜 안 돼?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지금 염색체라고 하는 애는 2개가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붙어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 애가 가운데 이렇게 붙어있는 거라 그랬잖아. 양쪽 끝에서 잡아당기니까 얘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개를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 염색 분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쵸? 이 염색 분체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방추사에 의해서 이쪽으로 하나가 넘어가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던 거를 이렇게 다시 바꿔서 그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가 이렇게 짧은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이 계속 달라지네. 셋, 넷 해가지고 긴 거, 짧은 거,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말기에는 어떻게 되냐? 전기에서 사라졌던 게 뭐예요? 전기에 사라졌던 것은 핵막이 사라졌었죠. 그럼 여기 밑에 괄호도 적을 수 있겠죠. 전기에서 사라졌던 핵막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자, 핵막이 나타난다는 거는 핵이 생겼다는 거야. 핵이 생기면 그 안에서 이 막대기 모양으로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얘가 다시 풀어져야겠죠.
염색체가 막대기가 풀어지게 되고 뭐가 나누어지냐면 지금 이 말기는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냐면 얘네들이 양쪽으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간 애들이 지금 핵막에 의해서 뭉쳐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야. 이 핵막에 의해서. 핵막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두 개를 그리고 지금 커다래진 그 세포 안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끝부분으로 끌려간 애들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얘네가 풀어진다 그랬죠.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풀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하나의 세포면 안 되죠. 하나의 세포에 두 개의 핵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을 계속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톡 하고 끊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이제 딸세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핵을 보호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를 세포질이 나누어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6개의 단계를 다 정리를 한 거죠. 첫 번째, 세포가 커지고 DNA가 복제된다. 2개로. 자, 핵막이 사라져서 이 실들이 뭉쳐진 염색체를 그림을 그렸고 방추사가 나타난다. 방추사. 여기에서 잡아당기는 실들을 그려줬고, 그 다음에 중기는 이 방추사에 의해서 가운데로 배열이 된다 그랬고, 후기는 방추사가 끌어당겨가지고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 딸기잼 바른 빵처럼.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고, 이거 체크 안 했네. 자,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세포의 양 끝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이거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걔네들을 포장을 해준다고요. 이렇게. 포장해주는 애 이름을 핵막이라고 부르고 핵막 안에서는 얘네들이 막대기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염색체가 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부터 세포질을 나누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냥 조금 또 투머치이긴 하지만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배웠을 때 이거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동물세포랑 식물세포가 있는데 동물세포는 그 세포를 많이 만들 때 체세포 분열을 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구나. 이렇게 그려서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는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런 내용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죠? 어쨌든 이런 거 배웠다는 거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러한 체세포 분열은 양파 뿌리 끝에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학교를 못 나오기 때문에 이 실험을 못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면은 양파 세포 관찰이 빠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조금이나마 약간 간접적으로라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제 지금 적어놨거든요. 지금 책 몇 쪽을 펴면 되냐면 166쪽을 한번 펴보세요. 166쪽을 펴보면 지금 탐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순서에 따라서 이거를 다 적어놨거든.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한번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체세포 분열의 각 단계는 양파 뿌리 끝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체세포 분열 관찰은 방금 쌤이 여기다 그림 그렸던 것처럼 동물, 식물 할 거 없이 둘 다 체세포 분열을 하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세포 생물이거든요. 원래는 하나의 세포로 시작을 했다 해도 점점 분열을 해서 다가 많을 다짜죠. 많은 세포로 만들어진 존재하는 그 생물들을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뿌리 끝에는 왜 이거를 관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초딩 때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보면 이렇게 식물이 있을 때 뿌리가 이렇게 자라난다. 자라나는 이유는 여기에 어떤 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는데 이 점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생장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뿌리가 길어져서 나오는 거를 공부를 했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거는 식물의 뿌리 끝에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 다른 데서도 당연히 체세포 분열을 하긴 하는데요. 생장점은 이 체세포 분열을 흔히 말할 때 폭발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약간 공장을 돌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서 생장점이 있는 뿌리 끝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세포가 겁나 많잖아. 우리가 막 현미경 같은 걸 볼 때 우리 몸이 뭐 1조 개의 세포로 돼 있다 그랬으니까 요만큼만 잘라가지고 봐도 여기 막 진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생장점이 아니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 세포들이고 일반 세포들 한 뭐 80%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80%도 아니야. 한 90%라고 하면은 체세포 분열하고 있는 세포들을 봐야 되는데 분열을 하고 있는 애들 봐야 되는데 얘는 10%밖에 안 돼. 그럼 현미경 막 오지게 돌려도 잘 확인을 못하고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지금 이거 4개잖아.
전기도 봐야 되고 중기도 봐야 되고 후기도 봐야 되고 말기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 분열 10%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다 볼 수가 없어. 이건 나중에 배울 거지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중에 뭘 제일 많이 관찰할 수 있냐는 또 다 달라요. 퍼센트가 또 달라요. 너무 빨리 끝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보려면 그나마 확률이 높으려면 이 생장점을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 다른 데도 당연히 체세포 분열을 해요.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실험 준비는 양파 뿌리 조각을 에탄올이랑 아세트산 3대1로 섞은 용액에 담가주는 건데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고정이라고 그래요. 고정 단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양파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양파가 이렇게 있을 때 가만히 놔두면 양파가 죽게 되겠죠. 살아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죽어버리면 세포들도 당연히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쉬운 말로 박제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 이거를 유지를 시켜놓는 거야. 이렇게 박제를 시킨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살아있는 모습으로 고정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로 내려가면은 묽은 염산. 자, 여기 양파 체세포 분열에는 굉장히 많은 용액들이 나와요. 에탄올이랑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은 고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자, 묽은 염산에다가 이제 양파 뿌리를 잘 이렇게 넣을 건데, 또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 죽어버리겠죠. 익어가지고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물중탕을 하래요. 물중탕이 뭔 줄 아세요? 모르죠. 중탕이라고 하는 이거 초콜릿 만들고 뭐 빵 만들고 한 경험이 있는 애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그러니까 묽은 염산을 다이렉트로 불에다가 넣으라는 게 아니야. 묽은 염산이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양파 뿌리 조각을 숑숑숑숑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면은 다이렉트로 물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물을 넣은 곳에다 넣으라는 거야.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넣은 데에다가 얘를 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불이 왔을 때 묽은 염산이 다이렉트로 불을 받아서 열을 확 받는 게 아니라 슬슬 따뜻해지는 물 때문에 열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확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55도랑 60도 사이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분간만 이걸 넣어준 다음에 중류수로 씻어내라 라고 했는데, 이건 또 뭔 소리냐. 방금 얘기했잖아요. 생장점은 폭발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는 곳이라고. 근데 생장점 조그만 거 요거 하나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세포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보기 편하게 일렬로 누워있을게요 이렇게 안 하고 엄청 이렇게 겹쳐져 있어. 막 이렇게 겹쳐져 있어. 이렇게 그럼 이거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찢어지게, 그러니까 잘 분리가 되게 얘네들의 모여있는 결합. 얘네들이 너무 단단하게 뭉쳐있으면,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딱 테이프처럼 붙어있으면은 얘네들을 찢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접착력, 그러니까 붙어있는 거를 잘 분리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 연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이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너무 얘네들이 단단하게 붙어있는 거를 좀 연하게 만들어주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리라고 불러요. 해리.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양파 끝 2mm를 자르라 그랬죠. 2mm를 자르라 그랬죠. 자, 2mm를 자르는 이유는 생장점이 그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양파 끝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2mm쯤을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mm로 자르고, 이건 생장점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용액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자, 우리가 양파 뿌리 같은 걸 볼 때, 양파 뿌리 같은 거 되게 하얀색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양파 뿌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가지고 흰색으로 보이는 건데, 얘네들을 하나하나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 안에 핵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좀 오버해서 그린 거고, 더 연하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아예 흰색인가, 이거는? 한 이쯤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보여? 지금? 이렇게 하면은 거의 안 보이죠? 그러면 이거 거의 그냥 흰색에다가 흰색 보는 거야. 그럼 이거 아무리 이거 현미경으로 잡아 뜯어봐도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거를 이제 어디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이 정도로 만들어준 거야. 이거를 염색을 시켜준 거야.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애를 염색을 시켜줘. 그러면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면 요 아세트산 카민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 이거 뭐야? 원래 하얀색인 걸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뭐야? 우리가 머리 생각해봐, 머리 생각할 때, 이거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을 때, 머리가 원래 까만색인데, 이거 막, 너네 보면은, 막,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이렇게 하잖아. 말해버렸네. 이거 노란색으로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염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색이라고 불러요. 아세트산 카민 용액은 핵을, 염색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염색을 하기 위해서 이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뿌린다는 거, 이게 떨어뜨린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죠. 해부침으로 잘게 찢으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양파 뿌리를 겁나 이렇게 뭐라 그러냐, 약간 전라도 사투리로는, 사투리 그냥 하지 말고, 아무튼 엄청 잘게 찢어요. 막 완전 막 박살을 내버려. 엄청나게 찢어야 돼. 엄청나게 찢으면 이제 얘네가 엄청나게 많은 그 그 세포 덩어리들이 잘게 그나마 좀 서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도 세포가 겁나 많아. 일단 이렇게 한다고 세포들이 하나씩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좀 쉽게 하려고 잘게 찢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덮개 유리 커버 글라스를 덮어요. 그래서 현미경 표본을 만든다. 자, 우리가 현미경 볼 때 이렇게 밑에다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프레파라트? 아무튼 그런 거라고. 무슨 유리라고 하는데,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생장점 있는 뿌리를 놔두고 이거를 이제 해부침으로 막 잘게 막 찢어냈어. 그러면은 여기 아세트산 카민 용액이 막 흘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막 잘게 찢었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커버 글라스를 이렇게 덮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네 번째 단계인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분리라고 불러요. 뭘 분리시키겠어요? 당연히 양파의 세포들을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걸로 되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이 양파 뿌리가 우리 눈에는 굉장히 작은 거지만, 이거 쉽게 생각하면 옆에서 봤다라고 할 때 양파 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겹쳐져서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했잖아. 이거 옆에서 봤을 때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양파 뿌리로 이거 한 5층 정도 되는 거야. 5층.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5층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하늘 위에서 쳐다본다고 할 때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있으면 5층, 4층, 3층, 2층, 1층 이렇게 겹쳐있으면은 제대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가볍게 두드리래요. 두드리면 위에서부터 둥둥둥둥 두드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납작해지겠죠? 납작해지면서 옆으로 가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눌리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5층짜리를 1층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게 1층으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가볍게 두드려서. 그 다음에 거름종이로 덮으래. 방금 그렸던 여기가 지금 한 방울이라 그래도 이게 쬐꼬맣기 때문에 여기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용액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안에 만들어놨던 양파 세포들이 용액 때문에 떠다니게 돼요. 그래서 방금 분명히 이쪽에서 본 것 같아서 다시 갔어. 근데 이미 떠내려가가지고 여기에서 보이지가 않아. 그럼 관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러냐, 누르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압착이라 그래요. 압착. 그래서 압착을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체세포 분열 관찰할 때는 5개 정도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처음 해야 되는 게 고정, 그 다음에 해리, 그 다음에 염색, 그 다음에 분리 압착은 계속 연결돼서 하는 것이고, 우리 책에서 보면은 4단계에서 6단계까지가 계속 분리랑 압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단계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체세포 분열 관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옆에 거는요, 실제로 볼 수 있는 체세포 분열 단계인데, ABCD가 무슨 단계인지를 이제 적어보라 라고 했어요. 자, 쉬운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일 쉬운 거는 여기에 있는 D겠죠. D를 보면은 염색된 핵이 지금 2개가 보이고 있죠. 2개가 보이는 요 단계가 뭘까요? 말기죠, 말기.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하나가 보이고 있고, 이건 지금 보면은 A랑 B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이렇게 둥글게 보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분열전이라고 쓰고. 자, 두 번째 보면은 지금 좀 애매하다, 이거 그림이. 근데 어쨌든 이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려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이거. 거꾸로 말했다.
지금 A랑 B를 보면 조금 뭔가 더 잘 보이는 게 있지. 이게 지금 막대기가 만들어진 상황이고 여기 안 보이는 애들이 지금 실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B가 지금 이게 분열 전이고 거의 비슷하게 동그랗게 보이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잘 보이잖아요.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실이 지금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염색체가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 자, 그 다음에 두 개 남은 거는 이제 쉬워요. 뭐냐면 잘 보이는 걸 보면 되잖아.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염색체라고 하는 애들이 가운데에 있으니까 얘가 중기이고 그 다음에 양쪽 끝으로 끌려가는 요거는 말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말기. 이렇게 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아니고 후기. 자, 후기, 말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좀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설명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제일 드라마틱하게 잘 보이는 게 얘랑 얘고 나머지 세 개는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A랑 B가 제일 좀 헷갈리죠. 어쨌든 그림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뒤에 이제 넘어갈 건데 지금 6개 페이지 중에 3개가 끝났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거 4페이지 할 거예요. 그래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많죠? 이거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이건 숙제예요. 숙제로 해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뒤에 가면 마지막으로 생식과 유전에서 생식 마지막 이 발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뭐가 있냐면 금요일날 수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수업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날 우리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수업이 드는 친구들은 과학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월화수목이 드는 애들이 있어. 어떤 반들이 월화수목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4시간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화수목금 이렇게 들어있으면 3시간밖에 공부를 못 하잖아.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3개 챕터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이제 자습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남은 1시간, 그러니까 4번 든 친구들은 남은 1시간은 자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